여기부터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얘가 ABC 해가지고 지금 좌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점피는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쵸? 어디 위에 있는 점피 나와 있네? 그럼 뭐부터 하고 할까? 어디 위에 있는 점피는 P를 설정해요. 그래요. P를 뭐라고 둘까? A, A 얘를 A, A 플러스 1이라고 놓고서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AP 제곱 하면은 바로 식부터 써보자. 얘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좌표 차 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AP 제곱이요. 그렇죠? 그리고 BP 제곱도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A 빼기 3의 제곱에다가 A 제곱 이렇게 나오고, CP 제곱 하게 되면은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죠? 6A 제곱 6A 제곱에 뭐라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8 제곱이 또 나와. A 마이너스 4A 플러스 28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최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저 2차식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 형태로 해가지고 묶어줬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말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앞에 6A 제곱 마이너스 4A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를.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묶이냐? 6으로 묶었을 때 A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8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6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플러스 28에 마이너스, 야 근데 이거 맞아? 잠시만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왔어? 27이에요. 28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7이야? 6A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7? 아, 제약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27, 6으로 묶었을 때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A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 그럼 얘가 6의 A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27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A가 뭐일 때? 6분의 1일 때 그때 최소값으로 뭐를 갖게 되는 거야? 21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6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P 좌표는 6분의 1, 6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올 때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1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뭐가? 그 마이너스 6이 아니라 36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36 곱하기 1분의 6분의 1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네. 아, 그렇네요. 네. 됐어요? 네. 다음에 25번 볼게요. 얘는 ABC 꼭지점을 하고 있고 각 A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일단 나와야겠네.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라는 얘기겠어요. ABC. 자,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나머지 길이 더하는 것보다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지켜야 되죠?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가장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의 변보다 작아야 돼.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ABC 길이들을 지금 A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얘를 이거 직접 길이를 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래서 BC는 근데 길이가 나오네. BC 길이는 6이랑 2니까 6제곱 더하기 하면 40 나오네요. 제곱을 했을 때 길이가 이제 루트 40이고, 그리고 AB 하게 되면은 얘가 A-2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에이스는 A-8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올 거예요. 얘는 넘어갈게요. 다음에 41번. 자, 얘는 AP 위에 이제 C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OAC 넓이가 OAP 넓이의 5배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O라고 하고, AB 위에 C가 있대요. 이렇게 AB가 이렇게 있는데, OAC 넓이가 OAB 넓이의 5배. 그럼 B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여기가 5등분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C라면은, 그러면은 넓이가 딱 5배가 될 거예요. 지금 높이는 똑같고 밑변의 길이가 5배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보자. 점 C는 선분 AB를 어떻게 한 걸까? 근데 응. 1로 외분한 아니죠. A에서 C까지는 몇 칸? 5칸. B에서 C까지는 몇 칸? 한 칸. 야, 저게 한 아, 칸으로 네 보여? 4칸. 그럼 눈으로 보이는 걸 5대 4로 뭘 한 거야? 얘는 외분한 거죠. 바깥에 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푸셔야 되는데,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뭐야? 자, A에서 B로 평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 A에서 B로 평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X값은 3만큼 감소를 했고 Y값은 2만큼 증가를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B에서 C로 가는 거는 그거의 4배잖아요. 그쵸? 그럼 X값은 어떻게 돼야 돼? 4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12, Y는 어때야 돼? 플러스 8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C가 지금 A, B인데 B를 기준으로 저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2, 1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잠깐만.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맞나? A가 3 살 때, 맞네요. 얘가 C가 반대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 A 쪽 끝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음수인 쪽이 딱 맞네요.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학교에서는 쌤이 뭐 외분 안 해주셨는데 시험에는 나오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수업을 잘 들어봐야 돼. 그래서 뭐 파푸스의 정선 정리는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안 알려준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안 알려줬어도 이제 뭐 교과서 어딘가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출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부록 같은 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선 정리가 조그맣게 실려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뭐 고득점 팁 이러면서 이렇게 적혀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 하면서 그러면은 시험에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보면은 그 중단은 마무리 같은 거 끝나고서 마지막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꼭 부록처럼 한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교재에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재는 근데 그 중선 정리와 아폴로니우스 원이 실려있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근데 또 그것도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학교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다 다르다며.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 중선 정리를 한 거야. 근데
2반이랑 3반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대. 그럼 뭐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이제 좀 균등하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공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괜히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얘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중선 정리 문제거든. 근데 아니 이거 평면좌표로도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외분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쟤는 점 C는 선분 AB를 5대4로 외분한 거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억지로 주장할 수도 있어. 얘 점 B가 선분 AC를 1대4로 내분한 거야. 그래서 내분 공식 써가지고 네가 할 수 있었어. 근데 그 말도 맞아. 이거 C 모르는 상황에서 내분점 공식 쓸 수 있어요. A, B 둔 상태로 해서 내분점 공식에다가 그냥 A, B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B 좌표 0,6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분 공식을 모르더라도 내분점 공식만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외분이잖아요. 아니야, 내분으로도 풀 수 있어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공부 안 하는 네 잘못이 돼버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공통수학 2로 보는 첫 세대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 그래서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공수 2로 출제를 하는 건 첫 번째고 시험 범위 자체도 작년이랑 기준이 달라. 그래서 모든 학원,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새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전 시험지를 참고를 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겠죠. 그쵸?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빠져야 할 거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쵸? 뭐 재시험을 봐야 되거나 뭐 그런 아니면은 뭐 그 선생님 본인은 또 뭐 사유서를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에는 그냥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많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가능성은 다 오픈을 하세요. 일단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그거 한 번 더 공부한다라고 해가지고 큰 시간 차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마침 또 3명은 또 다르니까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각자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들어보고 정보 교류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쌤이 외분점 했다. 우리 쌤이 아폴로니우스 원 얘기 꺼내더라. 파포스의 중선 정리 해가지고 학교 프린트 주면서 이런 거 보여주더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는 내용인데 뭔가 하나 더 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갑자기 신발끈 공식을 알려준다거나 그러면은 그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런 정보 교류는 해야 돼. 나랑도 해야 돼. 혹시 있었어요 수일은? 저희 쌤이 매번 공식 알려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분 공식을 알려준 거는 사실 외분 문제를 내겠어가 아닌 거거든. 외분 문제를 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그래서 걔 내려면은 원방에서 그거를 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거야. 지금 그 쌤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 문제 조금 풀어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 이렇게 있고 좀 조용히 좀 해 제가. 그래서 우리 막 삼각형 넓이 막 했었던 거 기억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높이가 반지름일 때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다 들어간다는 거야. 저것도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갔다라는 거. 아폴로니우스 원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원방을 구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렇지? 해가지고 저 삼각형이 넓이 아니면은 뭐 해가지고 선분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길이 해가지고 그 정수의 개수 구하세요. 이런 것도 아시죠? 그쵸? 정수 점의 개수 시험 범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학원은 보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긴 보조예요, 보조.
학교 수업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하고 있는 수업이니까. 그렇죠?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지금 PQ에서 만나는데 PQ를 1대로 내분하는 점이 X좌표가 지금 1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따로 뭐 어떻게 좀 필기를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항이에요. 얘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서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공통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면 일단 1대1로 내분하는 점 X좌표가 1이라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내분하는 점 해가지고 뭐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얘가 이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근데 얘 X좌표가 이제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1, 뭐시기라는 거야. 1, 뭐시기. 여기까지 했을까? 아, 미안하다.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겠네. 우리가 이제 나윤이가 있으니까 자, 얘는 잠깐 이거 잊어버려봐. 문제만 딱 보자. 이거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 유형이거든. 딱 봤을 때 얘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뭐야? 누가 있어? 교점. 아니, 조금 더 크게 봐봐. 그렇지. 그래프가 있는 문제.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보면 교육청 기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클래스 문제면은 수일이든 대평이든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내신에다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얘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우리한테 출제가 될 수 있는 기출이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그래프가 있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 그래프 유형. 그래프가 있어. 그럼 우리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하라 그랬죠. 좌표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점의 좌표예요. 자, 이거는 절대 고민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해서 대놓고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거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학교 시험을 봤을 때 내가 5분 남았어. 한 문제밖에 못 풀어.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를 골라야 된다? 그래프가 없는 문제를 골라야 된다. 왜? 그래프가 없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면 쉬워. 그래서 얘 사실 쉬운 문제야. 그림 그리면 쉬운 문제니까. 근데 얘는 뭐야? 너 그림 줘도 못 풀 거야 라고 그냥 준 거야. 이거 난이도 높은 문제야. 킬러야. 그래서 변별력 문제야 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힌트가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야 돼. 그림 속에서. 근데 그런 과정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점의 좌표. 그래서 문제 속에 봤을 때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지정한 건 아니야. 문제에 인쇄가 돼 있어야 돼. 문제에 대문자로 인쇄가 되어 있는 거는 PQ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PQ의 좌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PQ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X좌표가 1이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아까 이어서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내분하는 저 점이 있었는데 얘가 X좌표가 1,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Y좌표를 설정하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얘기했었죠. 이 문제 속에서 Y좌표는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 속은 X좌표에만 집중을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좌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풀 수 있는 유형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이 지금 1이야. 그리고 얘가 1대2로 내분한 거니까 여기가 1일 때 얘가 2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까지는 한 칸 정도의 길이만 가면 되는 거고 Q까지는 두 칸의 길이를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P의 X좌표는 내가 뭐라고 줄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갑자기 왜 마이너스 1이야? 한칸 뒤로. 한 칸은 한 칸 뒤로 가면 마이너스 1이야? 0. A P의 X좌표를 뭐라고 줄 수 있는 거야? 알파 우리 똑똑한 수일이 대답을 해보자. 잠깐만. 대평은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알파 베타 해서 3분의 알파 플러스 아니야. 그냥 아니야. 1대2라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 지금. 네. 1대2. 가운데가 지금 1이고 네. 한 칸만큼 마이너스, 두 칸만큼 플러스야. 1 마이너스 t. 그래. 얘가 1 마이너스 t야. 그럼 q는 어떻게 돼야 돼? 1 플러스 1 플러스 2t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저 1-t와 1 플러스 2t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자, PQ X좌표, 얘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PQ X좌표의 의미,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y는 3x 플러스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교점의 x좌표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해? 교점 구할 때 같다라고 놓잖아요. 그쵸?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돼. 그래서 같다라고 놓게 되면 얘 어떻게 됐어?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의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그게 뭐야? PQ의 x좌표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 관계하면서 공통수학 1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x절편의 정의가 사실 무슨 뜻이야? x절편의 정의가 그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x절편의 정의가 뭐죠? x절편. 오랜만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그 그래프가 x축 나왔을 때 그 그래프와 x축의 교점 교점이 x절편이야? 그럼 x절편은 교점이야? 교점 A 좌표 교점의 좌표가 x절편이야?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야? 교점 A x값 그래. 교점에서 x의 좌표, 아니 뭐 x의 값,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점은 뭐 콤마 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콤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그 x 값 걔만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x 절편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라는 거가 뭐야? y는 fx 말하는 거야. 그리고 x축 방정식이 뭐죠? y는 0인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앞으로 고등과정에서 교점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같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둘이 같다. 그 앞에 있는 y, 뒤에 있는 y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 내가 위에는 분명히 그래프 함수였거든. 여기까지만 해도 함수 영역이었어. 근데 얘가 같다라고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방정식으로 변하는 거야.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야. 근이 아니지. 근과 실근은 다른 거잖아. 이렇게. 왜? 허근은 교점이 아니잖아. 그렇지? 교점이 생겼다라는 건 실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위에는 분명히 함수였는데 아래는 방정식의 영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판별식 D는 함수에서 절대로 쓸 수가 없어.
판별식 D는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종류. 근의 종류야. 근의 개수가 아니라. 근의 개수를 판별했던 건 중3 때 얘기야. 근데 고등과정에서의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종류야. 두 개인 건 확실한 거야. 2차 방정식에서 근은 무조건 반드시 두 개야. 왜 2차거든.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반드시 4개여야 돼. 4차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근이냐?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써야 돼. 그래서 판별식은 반드시 2단계에서만 쓸 수 있어. fx는요. 여기 위에서 y는 fx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지. 왜? 외웠을 때 이렇게 외웠거든. d가 0보다 크고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고. 그럼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야. 이거는 사실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개념인 거야. 사실 함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거를 지금 왼쪽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조금 다른 게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아니라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 중간고사 대비할 때 기억나요? y는 fx와 y는 gx 교점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했어? H. 그렇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이건 진짜 많이 중요하다 그랬지. 왜? 이거 미적분 1까지 계속 이걸로 풀 거거든. 여기서 내가 2차 함수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fx라고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미적분 1으로 가면은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야. fx가 4차고 gx가 3차인 거야. 그럼 미적분 1이야. 근데 공수 1에서는 뭐였던 거야? 2차와 1차였던 거야. 차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과정이 넘어갈수록. 이게.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의 개념밖에 없어요. fx와 gx의 교점. 그러면 얘는 아까 위에랑 같은 내용인 거야. 아까 이제 교점이니까 같다고 놓는다 그랬잖아. 같은 y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fx는 gx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은 fx는 gx의 이제 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하는 거야. 우리가 gx를 반대편으로 넘겨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fx 마이너스 gx는 0으로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함수의 개념으로 넘어와. 그래서 y는 hx. 근데 그 hx가 뭔 거야? fx 마이너스 gx인 거야. 그래서 y는 hx의 뭐가 되는 거야? x 절편이 되는 거지.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hx 문제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라 그랬죠. 왜? 이게 사실 무조건 원교재에 나와요. 그때 hx 유형이라고 나와요. 그때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부터 도입을 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졸려요? 잠을 못 잤어요? 스스로를 막 때려. 꼬집고. 샤프심으로 허벅지를 눌러봐도 잠을 잘 못. 됐어? 자, 그러면은 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까 했었잖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 근데 저 실근이 지금 누군 거야? 그게 1 빼기 t와 1 플러스 2t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다가
두근이 언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 어떤 문제라 그랬어요? 근각계수인 거죠. 예, 근각계수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근각계수.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3 플러스 t야. 근데 그게 지금 5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1 빼기 t에 1 플러스 2t를 곱하는 건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k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t는 2가 나왔을 거고 t는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에 하니까 k는 5가 나오나? k는 5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구하는 게 k 값이었으니까 끝났죠? 바로. 네, 왜요? 저 합이 왜 3 플러스 t예요? 2 플러스 t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 2 플러스 t 여기 3 넣어야 되네. 야, 그러면 이거 달라지겠는데? 얘가 마이너스 2에 14나? k가 14?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아니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43번 봅시다. 43번. 얘는 ABC에 대해서 선분 AB를 M단으로 내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 Y축 위에 있다. 그리고 M단으로 내분하는 점은 얘는 X축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Y축 위에 있대요. 얘는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는 걸까요? 맞아요. 얘는 Y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X의 좌표가 0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리고 Y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Y의 좌표가 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앞에 여기까지 한번 볼게. 얘가 A, B를 M단으로 내보냈을 때 X좌표가 0인 거야. Y좌표는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되는 거야? X좌표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분하는 점을 내가 P, 여기를 Q라고 한번 봤을 때 우리는 P의 X좌표만 보면 되는 거야.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M단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M 플러스 N 분의 M이랑 뭐랑 곱해야 돼? B의 X좌표네. 그래서 마이너스 6M N이랑 A의 X좌표 곱하니까 NA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0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음에 이제 Q의 Y좌표를 보자. Q의 Y좌표. 얘도 M단으로 내분하는데 근데 AC를 내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M이랑 C의 X좌표 곱하니까 2M 플러스 N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잠깐 Y좌표여야 되는데 잘못했다. M이랑 C Y좌표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NB 이게 지금 0이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제 분모가 0일 리는 없겠죠? 분자가 0이라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6m은 na라는 식이랑 2m은 nb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na는 뭐랑 똑같은 거야? 3nb랑 같은 거야. 이렇게. 근데 n이 양수죠? 그럼 양변 n으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a는 3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 b가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a, b 순서상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3,1이랑 6,2랑 9,3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3개. 됐나요? 다음에 50번. 자, y는 마이너스 2x 위의 한 점 a를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 ABC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자,
얘는 제일 강력한 힌트가 지금 뭐냐면은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무게중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무게중심.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학교 시험에 정삼각형이랑 무게중심이 언급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게중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2대1. 그렇죠. 2대1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냥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거를 하는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나왔다라면은.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걔를 이용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일단은 A라는 점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고 A의 X좌표가 양수라고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A를 내가 A, 마이너스 2라고 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그림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 마이너스 2A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원점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그리고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똑같아요. 전부 같은 점이에요. 정삼각형에서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어떻죠? 다른데? 비슷해요. 다른데? 모두 같은 직선 위에 있어요. 걔가 꼭지각의 이등분선. 꼭지각. 여러분 꼭지각이랑 밑각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꼭지각, 아래는 밑각입니다. 그래서 얘가 뒤집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뒤집혀 있어도 여기가 꼭지각이고 아래가 밑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 빨간 직선 위에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 무게중심, 외심, 내심끼리 서로 어떤 관계 있을 수 있냐면은 내분, 외분 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했다.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지고 정말 정답률을 1% 아래로 내리겠다. 100점 한 명도 안 만들겠다.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수일은 솔직히 근데 안 낼 것 같긴 해요. 이런 너무 어렵긴 해가지고. 그래서 얘 보면은 외심하게 되면 외심 어떻게 쳤죠?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맞아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니까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내심은 각의 이등.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라서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무게중심은 이 빨간 선을 1대1로 내분한 거죠. 그래서 3등분점 하니까 한 이쯤에 있어요. 이렇게. 또 어때요? 같은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비를 이용해 가지고 저것들끼리 해서 몇 대 몇을 내분하더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봅시다. 얘는 여기 A에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제 저 빨간 선을 이제 중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이 중선을 지금 저 무게중심이 1대2로 해가지고 내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알 수 있는 길이가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정삼각형 넓이를 통해서요. 정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D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 빨간 선분 길이는 루트 3D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게 되면은 몇 D가 되는 거야? 얘가 루트 3D가 나와요. 루트 3D 제곱이요. 밑변이 D, 그러니까 2D죠. 정확히는 밑변이 2D, 그리고 높이가 루트 3D. 그래서 넓이는 루트 3D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루트 3D 제곱이 뭐라는 거야 지금? 4분의 45 루트 3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D 제곱이 나왔으니까 D가 나오겠죠? D는 2분의 3 루트 5예요.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G, 잠깐 편의상 내가 알파벳을 좀 지정할게.
얘가 m이고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g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선분 am은 얘는 몇 D냐? 얘는 루트 3D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 2분의 1 하면 돼요. 뭐가? 했잖아. 한 거야. 2D잖아 2D. 해서 저렇게 된 거야. 아래요. 됐어요? 다음에 그러면 AG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G는 AM 길이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AM이에요. 그래서 루트 15가 나와요. 여기까지 돼요? 근데 AG가 뭔데? G가 0,0이었잖아. 0,0이랑 A,-2 사이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 루트 5A야 얘가. 됐어요? 그래서 A는 루트 3이다. 그래서 A 좌표는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그러면 A 좌표, B 좌표, C 좌표 구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은 0,0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학교 시험에서 무게중심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3분의 x1, x2, x3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1대1을 이용하는 경우야. 그래서 지금처럼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분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를 길이 비율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1대2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 없었나? 평면좌표는 내가 저번에 이거 풀어줬냐? 70번? 수업 시간에 했어? 아니요. 안 했어? 네. 근데 이건 다 했어? 이건 다 풀었어? 아니 여기 해야 돼요. 이거 과제였어 이거. 현우야 저거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거잖아. 아까 내가 그 기억해야 된다라고 별표 3개 했던 문제는 얘랑 같은 유형이야. 그 평가원 기출. 근데 얘는 교육청 기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돼가지고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나올 가능성 높겠죠. 얘도 아까 그러면은 복습하는 김에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점의 좌표인데 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써져 있는. 아니 이 유형 말이야. 이 유형 뭐 필요 없다 그랬잖아. BQ. 아 Y 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뭐만 하기로 했어? X. X 좌표만 하기로 했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근데 아까는 1대2였거든. 근데 지금은 얘가 뭐야? 그건 중점이네. 1대1인 상황이야. 근데 MH의 길이가 지금 1이야. 그러면은 M의 좌표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겠죠? 얘가 이제 1, 모식인 거야. 근데 Y 좌표 필요 없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P, X 좌표 뭐라 해야 돼? P 1-A. 1-2? 1-A. 그래, 뭐 1-A, 1-T, 그쵸? 그래서 얘가 1-T, Q는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T, 됐어요? 자, 그럼 저 1-T와 1 플러스 T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HX의 실. HX는 0의 실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HX는 fx-gx니까 ax제곱에서 2분의 x 플러스 1을 뺀 거. 그게 HX야. 그래서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두 개의 실근이 그게 누군 거야? 1 빼기 t와 1 플러스 t인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썼어요? 근각계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게 되면 2 나올 텐데 그게 뭐야? a분의 2분의 1이니까 얘가 2a분의 1인가? 이렇게 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두 근의 곱하게 되면은 얘가 1-t제곱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하고 t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됐습니까? 근데 얘는 한 가지가 조금 다른 게, 좀 구하고 하자. a 값 뭐 나오지? 4분의 1 나오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네. 여기가. 그러면 t제곱이 뭐야? t제곱이 5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t가 플러스일 테니까 루트 5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1 빼기 t를 p라고 나는데 t가 음수란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t가 루트 5야.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PQ의 길이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 길이거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PQ 이렇게 수선이발 내리듯이 이러면은 무슨 삼각형 나와?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 기울기가 뭐지?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면 얘가 가로분의 세로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길이 비율이 어떻게 했어? 여기가 2K면은 여기가 K이고 여기가 루트 5K가 나왔겠지. 여기가 루트 5K.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지금 우리 2K를 알아요. 이게 뭔데? 이 T야, T. 저 길이가 X좌표의 차. 그러니까 여기가 T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T가 지금 루트 5라 그랬잖아. 그럼 PQ 길이는 루트 5T니까 5야, 5.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보라색 직각삼각형 해가지고 한 거 있죠? 이게 직각삼각형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특수 그 길이비를 이용을 하는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시간 단축을 많이 해주니까, 아니면 이것도 막 해가지고 PQ 좌표 구한 다음에 뭐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치? 이게 제일 빨라.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만약에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기울기가 3이면 요렇게 그리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t, 3t, 루트 10t 이렇게 해서 길이 비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나중에 대수 가면은 이 방법 좀 많이 써요. 삼각함수의 정의. 넘어돼? 이거 체크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몇 번이었지? 117번 직선의 방정식. 자, 얘는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가 어떤 직선이랑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죠. 자, 얘는 직선의 형태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 얘가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누구냐? M이야, M. 얘가. 그러면 저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린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고정점을 찾아야 돼. 고정점. 어떤 특정한 고정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일 거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M이 기울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큰일 나며. 문제에 따라 달라져, 그거는. 항상 M이 기울기인 건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제 고정점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M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얘를 M에 대하여 정리. 그래서 얘는 M의 x-4에 그리고 반대편이 y-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연히 기울기가 M인 거예요. 항상 M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지 마세요, 제발. M에 대하여 정리를 하라고 한 거지 M이 기울기라고 한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고정점이 누구야? 4,5가 되는 거야. 무조건 4,5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가끔 이렇게 뭐 서술형으로 나올 경우 있는데 항상
저기에서 감점당하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고 무조건 기울기가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4,5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일단 그림 그리세요. 다른 거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냥 좌표 평면상에다가 저 점들 다 찍어봐요.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이 와야 돼요. 얘를.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3,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리고 4,5도 찍어야지. 4,5도 찍으면은 4,5 해서 여기 4,5 4,5를 이제 우리 고정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삼각형 ABC 그러면은 삼각형 ABC 한번 만들어 주자. ABC 이렇게 해서 생겼죠. 자, 근데 얘가 저 삼각형과 이 직선이 만나면은 안 됩니다 라는 거야. 그치? 이 4,5라는 거는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긴 애인데 얘는 4,5를 지나는 애야. 그러니까 얘 얼마든지 회전이 가능해요. 얘가. 그쵸? 얘가 이런 식으로 4,5만 지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얘가 교점이 안 생기게끔 되는 거냐면은 얘가 A를 지날 때 이때 마지막으로 교점이 생기고 이게 C를 지날 때 교점이 마지막으로 생기게끔. 그러니까 이 사이로 해가지고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어때? 이쪽에서는 교점이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를 M2 여기를 M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M1 기울기는 그냥 A하고 4,5 사이 기울기로 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기울기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3이었으니까 얘가 6의 이 3분의 1이네요. 여기가 얘는 3분의 1. 그리고 C 좌표가 아까 뭐였지? 얘가 3,1이었으니까 얘가 1 증가할 때 4. 기울기가 4네요. M2가 4예요. 3분의 1가 4.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m이 뭐하고 뭐 사이일 때인 거야? 3분의 1하고 4의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울기가 4일 때보다 가팔라지게 되면은 y축에 달라붙잖아. 그치? 그래서 m은 어때야 되는 거야? 4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리고 또는 어때야 되는 거야? 3분의 1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사이값이라고 답 쓰지 마. 이거 확인해야 돼. 꼭 확인해야 돼. 응? 마지막까지 다 해놓고서 항상 답만 틀렸어요 라고 해서 들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확인하셔야 돼. 언제가 4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래서 그걸로 좀 기억을 해.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기울기의 절대값,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y축에 달라붙어. 세워져.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6이 더 y축에 달라붙어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y축에 달라붙어져 있어요. 됐어요? 우리 수업이 25분까지죠? 이건 다 풀었어, 직선. 저번에 서술형까지만 했었죠. 이게 38페이지까지만. 과제가 여기까지였고 고득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고득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단톡 보셨죠? 그래서 일요일 날 중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평가는 우리 교재를 그래도 하나 끝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 원래는 그거 가지고서 결과 보고 이렇게 좀 반이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험범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 단독반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레벨이 변경되고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좀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아는 거 좀 이제 얼만큼 기억을 하는가
이게 또 전 단원이 한 시험병에 담겨서 나오면은 느낌도 달라요. 그러니까 DT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DT는 단원별로 봤기 때문에 잠깐 순간 기억력으로 해가지고 대비를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중간평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좀 준비를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과제는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방을 하긴 하겠지만은 원방 과제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공수2 뭐 부족하면 영상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교재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형편 같은 거 좀 다시 보시고, 아니면 개념편에서 그 막 필기했던 것들 다시 보시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좀 시험을 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2교시 때 원방하고 이거 고득점 좀 몇 개 나올 것 같은 거 풀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DT 보죠 오늘.